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뉴스 내용에 보시면 비트코인 급락에 맥을 못 추고 있다. 현재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리플의 토큰 수는 몇 개인가라는 에스크로에 관련된 뉴스 내용입니다. 자, 에스크로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매달 리플 같은 경우는 첫 영업일 날 락업이 되었다가 또한 락업이 해제되었다가 이러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시장의 균형감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뉴스 업체를 통해서 어떤 업체가 나옵니까?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이 조성되었죠. 자, 그 부분이 매도로 이어진다.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매월 있었던 이벤트지만 이러한 이벤트를 특별한 이벤트 마냥 이야기한다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하방 압박을 가져올 만한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뉴스인지를 보니까 이 뉴스 보시죠. 리플 8월 1일 날짜 10억 개의 보호 예수 해제, 가격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7월 31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물론 보호 예수가 해제된다는 건 이제 매도가 되겠다. 이제 매매할 수 있게끔 풀리니까 이거 다 매도로 나오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보호 예수 해제되는 부분은 당연히 매도로 이어지는 부분이 맞죠. 근데 리플 코인이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도로 나온다는 거, 매도로 이어진다는 건 단가가 그만큼의 매력적인 단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단가가 아닌 이상 매도가 안 나온다는 거, 다시 락업이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를 끌고 오다 보면 당연히 리플 코인 지금 SEC랑 비공개 회의 결과가 아무런 부분이 없었다. 비공개 회의의 관심은 언론에 의한 과장됨을 말해주고 있다. SEC의 규제 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 라는 그 부분과 또 한 번의 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게 8월 이번 달 초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하락 압력에 받으면서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같은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리플 또한 엄청나게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근데 리플 코인의 특별한 이벤트 마냥 하락을 했으니까 리플 코인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리플은 빨리 매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한 번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악재성 이벤트에 대해서 내 말이 맞았다라는 부분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이 발생된다는 거죠. 물론 SEC와 리플 간에 이제는 조만간 해결될 부분이다. 결론이 나올 거니까 이제 이 결론만 나오게 되면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되는 거니까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바뀐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당연하겠지만 부정적인 이벤트도 긍정적인 이벤트도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벤트가 나온다 해서 긍정적인 이벤트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반대로 방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 리플 코인이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간 단가입니까? 800원, 850원, 900원. 이 박스권 라인을 그렇게나 많이 휘저치고 있는데 여기가 많이 올라온 단가는 절대 아니죠. 제가 리플 영상을 많이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영상을 찍어드립니까? 그렇지가 않죠. 많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리플 코인이 매력적인 단가라고 한다면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도 충분한 단가다. 언제부터 말씀드렸습니까? 550원을 향해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700원, 750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간다는 거는 아무리 높이 올라간 단가도 아무리 많이 떨어진 단가도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가 있는 매매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근데 비중을 나누지 않고 너 저점이다 많이 매력적인 단가다 100% 몰빵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매도도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들어갔는데 이렇게나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매도를 누릅니다. 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매도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비중을 나눠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에 맞게 우리는 대응 전략을 가져올 수 있겠죠. 리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리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건 리플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리플의 모멘텀이 없습니까? SEC와의 악재성 이벤트만으로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고 CBDC라는 디지털 화폐 당연히 전반적인 모든 중앙은행들이 가져가야 될 길입니다. 또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그리고 ETF, IPO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앞으로 이벤트들은 쭉쭉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니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거니까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충분한 대응 전략으로도 우리의 수익권은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리플코인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의 수익권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 뭐 1억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1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다들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많다. 그래서 리플의 고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갑이 급증됐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 개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이 급증했습니다.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강세 신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래가 지갑이 급증했고 6개월간의 최고치를 보여준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가 곧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왜 최근 들어서 이 SEC의 이 일부 규제 활동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죠. 어떤 겁니까? 바로 비공개 회의입니다. 자, 이 비공개 회의에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건 SEC가 조만간 리플과의 결과치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이 발생된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가 비공개 회의 한다는 것만으로 그냥 발생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SEC가 지금까지 어떠한 횡보를 가져오고 있냐, 그게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EC의 힘이 약해지는 시점이다. 왜? 2024년도 대통령 선거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뭐 바이든이었다가 해리스로 바뀌었고 해리스 대 트럼프가 한판 붙는데 바이스가 임명했던 사람이 SEC의 위원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SEC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뉴스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25년도 초에는 SEC 위원장은 사임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비공개 회의를 언제 하고 이 비공개 회의 때문에 어떠한 힌트가 나올 것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지금은 SEC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리플과 SEC의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에요. 이게 비공개 회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부분 때문일까? 2030년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의 이벤트를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청문회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렸거든요. 미국의 CFTC 위원장은 암호화폐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CFTC가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리플이 상품이냐 증권이냐 그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데 CFTC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리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야기를 엄청나게 했죠. 리플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다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라. 근데 CFTC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을 서로 간에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SEC의 힘이 그만큼 많이 약해졌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것도 한번 보시죠. CFTC 위원장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데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을 주세요. 우리가 증권과 상품의 정의를 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상원 의원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로 암호화폐 규제권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겠다. 미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당연하겠지만 SEC가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죠. 자, 공화당,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이게 2023년 12월 달부터 공화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돼. SEC 권한이 과도하다. 내가 당선되면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이고 SEC 규모는 축소할 거야.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
당연하겠죠. SEC가 그만큼 시장을 압박하는 결과치가 나왔고 현 정부가 이렇게나 압박했던 가상자산 시장이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SEC를 품고 있는 민주당을 표를 던질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화당 후보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가 그거를 잘 이용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고 이 둘 다 모두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가상자산 시장을 두고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말씀하다 말았는데 SEC 쪽에서 계속적으로 조사했던 부분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이게 7월 12일이거든요. SEC는 스택스 개발사 히로의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팍서스의 조사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중단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SEC가 조사를 했던 코인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무혐의로 나오고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바이낸스 건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했느냐. 미국 법원 SEC 너희가 바이낸스한테 소송 건 거 이해하겠어. 근데 이 바이낸스가 판매했던 거 2차 판매했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겠다? 기각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리플도 계속적으로 SEC한테 압박당했던 건 바로 이 판매건이었는데 이 판매건도 미국 법원이 또 기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비공개 회의 결과가 어땠든 간에 지금 SEC는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기대치를 높이게끔 만들어 놓는 게 현재 니플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니플이 뭐 기술적 분석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게 지금 니플 코인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입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내내 박스권입니다. 자, 답답할 만하죠. 리플 저와 함께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 정말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왜? 3년 동안 이 박스권 내에 그대로 유지해 있어요. 돌파 시도를 했지만 다시 내려오고 돌파 시도했지만 다시 내려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왜? 비트코인은 1억을 돌파했다더라. 이더리움은 500만을 돌파했다더라.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강력한 리플 코인의 홀더분들 또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은 이제 돌파 시도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왜 걸렸습니까? SEC가 리플을 압박했던 그 부분이 바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리플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겠지만 SEC가 악재가 해소가 되는 그 부분이 리플한테는 날개를 달고 올라갈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거. 에스크로 물량은 시장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만들어 놓은 거고 락업이 되고 락업이 해제됐다가 다시 또 락업됐다가 그 물량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와의 건도 이제 곧 해소가 됩니다. 왜? 미국 정부에 해당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미국 정부는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소유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건 트럼프의 입에서도 나왔고 물론 해리스한테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의 또 다른 자산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 말인즉슨 우리 한국이 달러를 많이 보유해야지 국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쓰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락업 물량에 대해서도 8월 3일 오늘 날짜로 5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죠. 자, 2일 날은 2억 개, 같은 날짜로 3억 개가 또 해제됐습니다. 총 몇 개입니까? 10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다. 이게 바로 매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같은 날짜가 해당되는 8월 2일 날짜로 어땠습니까? 다시 5억 개가 락업이 되었고 2억 개가 또 락업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반복되냐? 시장에서는 이 모든 부분을 에스크로 물량으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풀렸다가 다시 락업되었다가 다시 해지되었다가 다시 락업되었다가 이 부분이 매달 첫 영업일 날 나오는 이슈니까 이 부분에 매매 대응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굉장히 빠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은 3년 내내 이렇게 어려운 시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 3년이라는 시간에 헛된 부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악재성 이벤트인 SEC가 해소가 된다.
그 부분만으로도 안정적인 상승 구간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움직일 거고, 그 박스권 돌파는 1,000원 라인부터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니까 우린 그 전에 매매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앞으로 수익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셨으면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주셔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을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